안녕하세요. 조현민입니다. 자, 2019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에 첫눈이 왔었는데요. 매년 첫눈은 늘 설레는 것 같습니다. 첫눈처럼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까지 꼽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1,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상담도 2부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담 방법 살짝 알려드릴게요. 서울번호 021-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2부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적풍 전문가님과 인사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다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게 된 적풍 유경훈 전문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종목들,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다음 주에 당장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주말 사이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것들을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으세요? 네,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발을 하셨군요. 배우는 네. 것 같은데 더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이 시장이 다들 제가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 안 나오는 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좀 많이 찾지들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 시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가장 센 종목들만 가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이 시장에서 가장 높이,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하면서 가졌던 근심들, 걱정들 오늘 꼭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타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는 이제 사실 기업에 대한 부분들보다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해외에서 나왔던 뉴스들이 좀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무력 충돌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어젯밤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동창리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좀 최근에 그 동아시아랑 묶여가지고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이 빠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이제 어제 좀 회복이 됐긴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북미 간의 그런 문제들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들이 역시 교착 상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겹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좀 해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슈들이 보면은 북한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은 얘기 나오다가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미국이 저쪽 중동 지방에 파병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병력도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전에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파병 얘기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우리 증시가 단기 저점을 만들었었던 7, 8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7, 8월 달에는 한참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증시가 조정받았던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그런 군사적 충돌 옵션이 나오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았었던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이 자리였죠. 그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뒤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아마 거래 잘 하셨던 분들은 수익도 많이 챙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무력 충돌 옵션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뭐 끝까지 간 게 아닌가. 악재도 나올 만큼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우리 증시를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볼 만한 내용들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슈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뭐가 올라갔냐면 바이오하고 제약주만 살아남았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바이오주랑 제약주는 뭐 북미 간의 싸움을 하든 미국 간의 중국이 싸움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업들은 자기들이 할 일만 신약 개발 잘하고 임상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가치를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 주도 어김없이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고요. 한 가지 제가 또 추가를 하자면은 저는 엔터 쪽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또 뭐 대작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뭐 버닝썬 사태 같은 것도 있었지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엔터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거래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아무런 뉴스도 없는데 주가가 막 하한가에 간다든지 그런 것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연말까지 대략 한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어떤 특정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분을 줄이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연말까지 소형주들 중에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투매주의보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께서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바이오 관련주나 제약주, 엔터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들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이번 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지금 굉장히 다사다난한 시장이에요. 정말 악재도 많고 호재도 생기는 시장 안에서 2019년 4월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아, 또 시장 대폭락이 나오는가? 우리가 지금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주나 싶었는데 시장이 다시 대폭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 4월과 현재 굉장히 흡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흡사하냐? 바로 트럼프, 바로 시진핑 이 둘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월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가 심해지고 이 심화가 되면서 진짜 국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수출 성장률이 하락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급락하고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19년 12월도 똑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홍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상원 통과, 트럼프의 서명까지 지나가면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압박하는데 홍콩을 옹호하는 그러한 법을 미국이 통과를 시키면서 중국과 거의 등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위구르 인권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중국에서 강제로 이 나라를 합병시키고 지금 수용소에서 압박을 넣고 있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 위구르족에 대해서 인권을 좀 챙기자라는 미국의 이 하원에서의 위구르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중국과의 사이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에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서 시장이 빠진 것처럼 2019년 12월도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국내 시장이 빠지고 있다. 같이 급락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또 4월처럼 빠지니까 우리 지금 종목들 다 정리하고 주식시장 떠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총선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게 의문이에요. 근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한테는요. 대선이 내년 11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빼고 내년 4월, 5월쯤부터 반등을 시켜도 충분히 어렵지 않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는 예측이 돼 있던 거고 이 실제 호재가 나오기 전에 최악으로 갔다가 해결이 돼야 위기가 최대로 갔다가 해결이 돼야 그만큼 이슈가 크고 그만큼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위한 마지막 위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 빠질 때 우리는 쓸어 담아야 될 기회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 대폭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뭐를? 보긴 봤겠죠. 하락하는 걸. 하지만 매수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제가 봤을 땐 그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대폭락이 나온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지수고요. 최근에 완전한 진저점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진저점을 찍어놓은 상태,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환율의 최고점이에요. 최근 환율의 최고점을 찍어주고 시장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인 게 뭐냐? 지금까지 매번 똑같습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시장은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의 환율을 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지수는 저점을 찍어주고 완전한 쌍바닥을 그려주고 난 이후부터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걱정할 게 아니라 쌍바닥 찍는 구간에서부터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큰 수익을 볼 것인가, 지금의 최저점에서 어떻게 매수해서 가장 큰 급등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행복한 고민을 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기회는 누가? 마르스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까란 고민이 아니라 어디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우상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제가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현재 우리 시장 글로벌적인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하락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저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전략법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2부에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살짝 알려드릴게요. 서울번호 021-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 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2부에서 여러분들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특징주 시간으로 바로 돌아올게요. 네, 특징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저점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이번 주에 기승전 바이오 제약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바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던 저 젠백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종목이 예전에는 되게 유명했던 종목이었는데 그 지난 2017, 18년도 바이오주 랠리에 그렇게 많이 동참을 하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화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변동성이 최근에 엄청나게 크고 거래량 역시도 작년, 재작년에 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가 바로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종목이었는데 잠시 대장 자리를 다른 종목에 넘겨줬다가 다시 이제 찾아온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조 2천억 정도가 돼요. 많이 올라간 상태로. 근데 이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가치가 약 6조 7천억 정도가 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회사 가치의 한 6, 7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8월 달 우리 증시 어려웠을 때 바닥일 때 얼마였었냐면은 그 당시 가격이 대략 한 9,900원, 거의 뭐 10,000원 정도라고 계산하면은 8월 달이었으니까 9, 10, 11, 12 거의 한 서너 달 만에 주가가 10,000원짜리가 40,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한 4배 정도 시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제2의 젠백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미 많이 올라간 젠백스는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는 다음 주까지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차익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팔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바이오 제약주를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또 관심주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그거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 특징주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젠백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도 특징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네, 사실상 이 최근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많이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아시겠지만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 안에도 최근에 수급이 강하고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아시겠지만 일진홀딩스라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진홀딩스가 과연 제약바이오 종목인가요?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닙니다. 일진홀딩스란 해당 지주회사예요. 매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진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일진 S&T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의 캐나다 회사인 오리아나가 최근에 이 사실상 루푸스병에 대한 신약을 실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의 FDA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루푸스 신병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신장에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냐? 그런 전세적으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난치병이에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루게릭병이라든가 우리가 몸에서 생기는 병이지만 정말 흔하게 생기지 않는 병. 정말 쉽게 생기지 않은 병, 하지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 그게 흔히 아시겠죠? 우리는 불치병, 난치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난치병인 루푸스 신병에 대해서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진홀딩스의 자회사인 일진 S&T가 이번에 미국에서 FDA 임상 3상에 성공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EMA라든가 아니면 FDA라든가 뭐 미국 식약청, 유럽 식약청 그 어디에도 등록돼 있는 약이 없지만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을 시켰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이 올라갈 때입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제약바이오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다 한다면 그 후속으로 지속적으로 급등이나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후속주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이 관련주가 가긴 갈까요? 아, 그럼 지금 네. 앵커님은 제약바이오가 안 갈 것 같다. 아니,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런 네.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사실상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앵커님처럼 좀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그쵸. 있어요. 왜 이거 시장 빠진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긴 할까? 이 반등이 나오긴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수는 뭐냐면은 흔히 우리는 제약지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약지수라는 거는 항상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총으로 집합시켜 놓은 지수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있나?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있나 볼 수 있는 지수인데 사실상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매년 연말부터 그 다음 년도 연초까지 매년 급등하는 성질이 있어요. 맞는 말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서 2019년 연말에서 2019년 연초까지 사실상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까지 제약지수가 우상향이 나와주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2017년도도 그랬나요? 2017년도를 보도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저점을 찍어주고 2018년도 초에 급등세가 나와주는 제약지수가 흐름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 그랬다면 2016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2016년도를 보시더라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지수가 우상향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는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입니다. 지수가 우상향세가 쭉 나오죠.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최소 지금 4년에서 5년은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매년 연말에서 다음 년도 연초까지 우상향세가 매년 5년, 6년 연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아니 매년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왜 올라가나요? 왜 상승하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2019년, 2018년, 2017년 매년 똑같은 글로벌 학회가 진행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제약사들이 모두 모이는 학회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글로벌적인 제약바이오 박람회라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11월부터 면역 항암학회,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2월, 3월에 ASR 미국 암학회
3, 4월 달에 ASU, 미국 종양학회, 바이오 USA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약바이오 급등세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작이 언제냐?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1월 JP모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부터 해서 제약바이오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 시작은 지금이고 아마 제약바이오를 이제 우리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특징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바로 일진홀딩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관심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가올 우리 시장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까요?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관심주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아까 이제 젠백스를 소개를 드렸는데 젠백스가 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3달 만에 뭐 한 4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수많은 바이오 제약 종목들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뭐 새로운 것들도 올라가겠지만 당장 지금은 국제 정세들이 어려운데 그것과 이제 무관한 이슈라고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제약 종목들. 오늘 뭐 마르스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이 바이오 얘기만 뭐 수십 번 하다 갈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도 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목명은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회사도 이 회사 자체는 어떤 IT 소재 부품 관련 회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왜 바이오인지는 잠시 후 설명을 드리고 일단 차트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의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 2018년도 2월 달에 한 38,000원 정도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회사인데 그 뒤로 계속해서 지속 하락을 보이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올해 8월 달 증시 저점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주가가 한 5,600원 정도, 5,000원대 중반에 있었다가 현재는 8,900원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는 중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코스닥에 있는 회사니까 코스닥 차트랑 같이 분석을 해보면은 코스닥의 차트는 8월 달에 바닥을 만들었는데 가다가 11월 달 중순부터 오히려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시장은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지금 제가 오늘 보기로 한 종목인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재료는 이제 IT 부품 소재 장비.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정부에서도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인 온코색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다가오는 12일 날입니다. 12일이면 언제죠? 오늘이 그죠? 날짜 계산해 보시면 다음 주예요. 그죠? 다음 주 12일 날에 유방암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이미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점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결과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공략할 종목을 못 찾고 계시다면 이 알파홀딩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종가가 8,900원 정도가 가격이에요. 근데 저는 한 9,000원 정도까지 조금 뭐 100원 정도 높게 사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9,000원 밑으로 그 위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기다렸다 사시고요. 9,000원 밑으로 편입을 하셔서 목표가는 12,000원 구간으로 잡아봤고요. 이 정도로 잡아봤고 손절가는 8,000원 잡았으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전문가님 연말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 제약주들이 상승할지 그게 정말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이 주식시장을 매달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제나 그제, 그러니까 최근에 2주 정도 분석을 해보시면은 시장의 이제 급등주들을 저는 이제 매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급등주의 7할, 8할이 바이오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2, 3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 올라간 바이오 제약을 사는 게 투자자분들의 어떤 최고 목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알파홀딩스는 바이오라는 재료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가 또 힘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은 IT 소재 부품 장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어서 어떠한 재료가 부각이 되든 그다지 부담이 없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네, 잘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바로 알파홀딩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9,0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사실 최근에 혹시 그 김철민 개그맨님 아시나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펜벤다조를 복용을 하면서 항암 치료와 동시하면서 몸이 지금 정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적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펜벤다졸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암에 걸리시고 암의 3기, 4기, 말기가 되시더라도 절실하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굉장히 찾아다니시고 치료제가 내 몸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 유틸렉스라는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틸렉스라는 기업이 아시겠지만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항암제 중에서도 어떤 항암제를 만드냐? 우리가 보통 항암제라는 게 이 레벨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화학 항암제가 있고요. 가장 안 좋은 항암제죠. 우리 몸 안에 부담도 많이 주고 약으로 암을 죽이는 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적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에 이 암세포만 잡아서 암을 죽이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없지만 내성이 생기는 항암제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면역 항암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그 면역 체계로 항암 치료를 하는 그 면역 항암제라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항암제 중에서는 면역 항암제가 가장 발전되고 차세대 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면역 항암제가 면역 세포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데 그 면역 세포 중 종류가 있습니다. 뭐 T세포가 있고요. NK세포가 있고요. B세포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이 노바티스라든가 실질적인 이 T세포를 가진 항암제를 가지고 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인의 유틸렉스도 T세포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데 T세포 안에서도 바로 살해세포입니다. 바로 암을 죽이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을 강화시켜서 정말 죽이는 능력만 강화시켜서 바로 킬러 T세포라는 세포를 만들어서 차세대 항암제를 만든 기업이 유틸렉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T세포 중에서도 암을 죽이고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가장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이슈가 돼서 과거 2019년도 초에도 급등이 나온 적이 있고 이번 2019년 말 2020년 초에도 상승이 기대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완전한 저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 2019년 초에 급등세가 대략 뭐 적지 않은 상승이었습니다. 충분히 차트상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우상향세가 뭐 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한 100% 가까이 급등이 나온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00% 가까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고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10월 달에 뭐 실제로 헬릭스미라스, 티슈진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악재가 풀리면서 올라갔다 한다면은 유틸렉스는 그에 비해서 거의 저점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틸렉스는 저는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7만 원입니다. 목표가 7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나이대는 저점에 5만 대략 5천 원 나이대입니다. 5만 5천 원 손절가 잡으시면서 원칙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2019년도에 저는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좀 상승 많이 주셨잖아요. 수익 많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맨날 뭐 갔던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제약바이오 상승한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믿으실 것 같으세요. 매년 올라갔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네. 사실상 매년 올라갔다고는 아무나 말만 얘기할 하시는 거 수 아니에요? 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간 종목이 있냐? 네. 예. 있나요? 같이 아마 어떤 하시면서 종목이에요? 같이 하시면서 몇 번 보셨을 텐데 제가 네. 봤을 때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르스 전문가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급등은 대부분 드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급등세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이 MTN에서 직접 공개한 종목들이고요. 사실상 최근에 들었던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항암제 중에서도 이 항암제를 복용하면 뭐가 있어요? 몸이 아프다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뭡니까? 진통제를 놔야 되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몸에 부담이 가니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는 임상 3상을 완료를 한 기업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텔콘 RF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MTN에서 공개를 했었고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공개했냐면은 이 음봉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 음봉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수해야 됩니다. 찍어야 됩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왜? 항암제가 많이 팔릴수록 비마약성 진통제도 같이 팔리니까 당연히 이슈가 같이 갈 겁니다라고 하고 주가가 대략 우상향세가 대략 60% 거의 뭐 50%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적지 않은 상승이었고요. 텔콘 RF 제약 이후에 제가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직접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항암제라는 게 가장 효능이 좋고 효과가 좋은 항암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항암제 자체를 세포벽을 뚫어서 세포 안에다가 완전히 항암제를 박아버릴 수 있는 세포2가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 했습니다. 일반 항암제에 대해서 세포2가율 25배고요. 실제 암흑질 90%가 넘어가는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셀리버리라는 기업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음날 음봉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음봉이 나왔고요. 바로 상한가 우상향세가 50% 이상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BP도 15%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아주알비 투자 15%라든가 꾸준히 50%, 60%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셀리버리 50%, 텔콘 RF 제약 60% 갔습니다. 근데 진짜 제약바이오가 급등하는 시기는 언제다? 연말부터 연초다. JP모건 컨퍼런스 1월 이전이다. 그럼 지금부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갔던 5, 60%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이 제약 관련주로 매번 큰 수익을 주시고 있는 만큼 유틸렉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또 다음 관심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에는 뭐 바이오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는 또 다른 테마에 오.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정부의 일정들을 살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다음 주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2020년 예산안을 결의를 해서 통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산안이라는 게 이미 9월 달에 다 플랜들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급증을 한 부분을 보니까 전국에 있는 상수도관 정비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예산 자체가 한 3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올해 그 6월 달이었나요? 저 인천 쪽에서 갑자기 막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피해를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상하수도 정비 예산이 급증을 한 종목 중에 하나인 에센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차트 좀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그 이제 뭐 MTN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 시점을 보면은 거의 저점에서 저는 드려요. 올라간 종목들은 거의 매도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에센테크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지금 올해 거의 연저점에 가까운 구간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께 또 가지고 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올해 한참 많이 갔을 때 뭐 1,500원까지 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 1,600원, 그전에 2,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현재 주가는 약간 900원대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 디스카운트가 엄청나게 많이 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다음 주에 예산안 통과와 함께 상하수도 정비 이슈가 크게 한번 불어올 것이고, 그죠? 정책주니까 거기에서 이미 해당 관련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안 올라간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부담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겠고, 이 회사에 대한 재료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 회사는 국내 1등 기업이에요. 어떤 부분의 1등 기업이냐면 이 LPG 차량에 들어가는 그 가스 밸브 분야에 있어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LPG 차량이 종류가 늘어나고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이번에 서울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5등급 차량 들고 있는 분들은 서울시 진입하자마자 바로 벌금이 떴어요. 그죠? 앞으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에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기업들이 LPG 차량이 별로 없었어요. 살만한 게. 이제는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년부터 차량 종류 개수가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 지금부터 선취를 해놓으시면은 내년에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보시면은 작년 겨울에 원래 이런 종목들은 겨울에 좀 바닥을 만들고 봄철에 시세를 내는 종목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겨울에 주가가 700원대 머물러 있다가 올 초에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2배 정도의 시세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900원 정도 현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1,500원까지 저는 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목표가는 1,200원 정도로 드릴 텐데, 자, 이 종목의 경우는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는 한 950원까지는 매수해도 무난하고요. 아래쪽으로는 한 850원 정도, 그래서 950원, 850원 사이 정도로 평단가를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원,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800원으로 잡았으니까 목표 손절가 잘 지키셔서 꼭 큰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품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SN테크였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950원 이하로 바라보시고요. 목표가는 1,200원, 손절가는 8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마지막 관심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라는 것도 굉장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퍼스트 인 클래스가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거는 제약 중에서도 같은 약인데 가장 종류 중에서 좋은 약을 보고 베스트 인 클래스라 부르고요. 이 퍼스트 인 클래스는 세계 최초의 신약을 개발하는 거를 퍼스트 인 클래스라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세계 최초의 신약, 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 국내 제약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냐? 실제로 이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유럽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뇨병성 신증이 뭔가요? 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고요. 실제로 신장에 있는 세포나 신장에 있는 혈관을 공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이 아픔은 이 실장 아시겠지만 병이 생기는 거를 당뇨병성 신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내 사망 5위에 들어가는 병이 당뇨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앵커님 저렇게 3명 앉아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3명 중에 1명은 아마 지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지금 당뇨병이라는 게 정말 나이가 드신 분 아니면은 뭐 몸이 아프신 분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많아도 누구나 될 수 있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병인데 그 병 중에서도 합병증, 사실상 이번에 헬릭 스미스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이번에 임상 3상에 통과한 것도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타바이오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내리 하락세를 가져오다가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고 완전한 우상 양세, 그리고 모든 매물대를 돌파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온다 하면은 연말에 제약바이오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 줄 때 단기 상승이나 반등세 충분히 어렵지 않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꼭 매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이 매물대 구간 25,000원 라인대 꼭 돌파하는 거 지켜보시고 손절가는 저점에 있는 매물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데입니다. 2만 원 지키면서 그대로 홀딩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 중 1명은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앞타바이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뭐 텔콘, RF제약이나 뭐 셀리버리만큼이나 저는 사실 이 종목들이 그만큼 상승할 거라고는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숨겨둔 종목 없으실까요? 아, 그럼 이 앞타바이오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유틸렉스는 좀 많이 부족하다. 네,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 네, 그러면은 사실상 제가 이 TV 방송에 나올 때는 시가총액 부분이나 아니, 종목에 대한 이슈 부분이나 사실상 이 여러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뛰는 종목이라 한다면 이슈가 거의 세계 최초로거나 아니면은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혁신 신약이다. 차세대 신약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거의 50%씩 100%씩 뛰는 경향이 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사실상 공개하려고 했는데 공개를 아직 못한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P&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A가 뭐냐? 바로 RNA보다 더 성장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RNA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우리 몸 안에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DNA는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럼 RNA는 그 정보를 옮겨 다니는 게 RNA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NA에 약을 붙여서 그 RNA가 약을 뿌리게 다니고 하는 바로 그걸로 암을 치료하는 게 RNA 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RNA는 우리 몸 안에 핵산 자체가 너무 커서 세포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부어야 RNA가 몇만 개 중에 한 번 들어가거나 세포에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넣어도 세포에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RNA 항암 치료제를 국내에서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RNA가 아니라 P&A입니다. 그래서 그 P&A 항암제, P&A 인공 유전자를 만들어서 P&A 인공 유전자에 치료제를 붙여서 바로 세포에다가 넣어버리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치료 자체가 기존의 항암제보다도 몇 배 더 높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주가 급등 나왔던 텔콘 RF제약 실제 항암제 관련된 기업으로서 주가가 50% 갔어요. 그리고 세포벽을 투과해서 항암제를 꽂아 넣는 셀리버리가 60%, 70% 갔습니다. 그럼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RNA가 아니라 인공 유전자를 세포로 집어넣어서 암을 치료하는 이 P&A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국내 기업도 제가 봤을 땐 셀리버리 60%, 70% 급등만큼이나 바로 급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셀리버리가 하루 지나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이번 종목도 오늘 지나서 월요일 날 눌리고 바로 상한가나 급등세를 만들 수도 있을 만한 기대가 되는 혁신 제약바이오 신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업 여기서 공개하기엔 제가 살짝 사실상 좀 움츠러드는 감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숨겨놨던 이 보물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거의 2주 만에 진행하는 방송이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손실이 너무 컸다 하신 분들은 이번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방송 끝나고 오후 3시에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부터 10조 규모의 항암 치료제 개발사를 최초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역시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네. 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음 주는 일단 이번 주에 이게 터졌던 일들이 많잖아요. 네. 이것들이 다 이제 벌려져 있는 상태들인데 일단 봉합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어떤 드라마틱한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더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여서 뭐 증시가 추가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횡보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오나 제약 같은 좀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이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시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저점에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몇 가지만 잘 잡아놔도 내년 초까지 해서 진짜 뭐 30에서 50% 구간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잘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아무리 누가 좋다고 막 꼬셔도 그런 종목들 그냥 무시하시고 저가에 있는 좋은 종목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런 종목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당분간 우리 시장 횡보세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테마주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종목들이 사실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점에 있을수록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빠지면서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최저점에서 출발하는, 제가 아까 얘기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출발하죠. 바닥에서 출발하는 급등주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단기적으로 20%든 30%든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급락장이기 때문에 좀 손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구 가능한 종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없을까요? 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면은 사실상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숨겨놨던 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보물 같은 종목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 종목이 아까 10조 규모의 PNA 항암 치료제라 말씀드렸죠. 실제로 RNA가 아니라 그보다 발전된 인공 유전자를 세포벽으로 집어넣어서 기존의 항암제보다 효과를 몇 배 일으키고요. 돈도 몇 배 줄어드는, 돈은 줄어들지만 효과는 몇 배 키우는 PNA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업이 아마 지금 큰 손실, 급락 손실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단 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근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부터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 종목 최초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투자하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2시에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상담 방법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 상담 방법입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입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잠시 후 2부에서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지금까지 준비를 했고요.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2시에 다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